자, 언론 해보실 어제 못다한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문제, 특히 지금 뉴스타파는 민병두 의원을 건드렸고 프레시아는 정봉주 전 의원을 건드렸는데 조금 전에 뭐 하여튼 빼고 민병두 의원 빼고 프레시안 문제만 한번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프레시안이 거의 뭐 사운을 걸다시피 하고 지금 그냥 홀딱 벗고 싸우고 있어요. 이거 뭐 칼든 깡패를 보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자, 고일석 국장님, 이거 지금 정봉주 의원 보도, 이게 거의 뭐 진짜 약간 거친 표현하면 개싸움 비슷한 형태,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가 흉악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 한국 언론사가 편찬되면 분명히 한 장을 차지해야 할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문제를 거의 다 보고를 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런 보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고 치명적인 것은 처음부터 프레시안이 선수로, 당사자로 참전을 했다는 것이에요. 당사자가 돼버렸죠. 예.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트레이트에서도, 첫 보도에서도 다분히 감정적이고 이런 그 객관성을 상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론이라는 것이 보통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중립성은 일종의 언론에 대한 압력이면서 면피이기도 한 것이지, 원래 중립성이라는 개념은 언론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성인 것이죠. 그렇죠. 사실 그 중립성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은 언론 입장에서는 진실,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예. 근데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특히 당사자가 있다 그러면 당신 이야기도 들어주고 당신 이야기도 들어주겠다. 예. 그래서 사실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약간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중립이라는 포지션이 그렇게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된 거죠. 것이지, 예. 가운데 있는 중립을 말하는 그렇습니다.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말이 맞다, 프레시안이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예, 저희는 예. 진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 모르는데 다만 현재 양 당사자가 하고 있는 말과 글, 이걸 가지고 과연 제대로 이걸 사실을 찾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약간 훈장질을 하는 거죠. 예. 네. 아니, 이제 동업자로서 부끄러움과 함께 네. 질책을 하는 겁니다. 지적하고 질책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성이 또 토대가 되는 것이 객관성인 것이죠. 근데 언론이 당사자로 참여하게 되면 객관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심판이 선수로 참여해온 보수 언론의 전통적인 병폐였습니다. 그것을 프레시안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프레시안이 당사자로 참전한 부분, 참전한 부분,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 그 프레시안이 첫 보도를 한 후에 정봉주 의원이 약간 딜레이를 바로 해명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자기들의 강세를 또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못 참고 프레시안은 스테이트가 아닌 칼럼으로, 관찰자가 아닌 참전자라고서 자기 입장을 처음 밝힙니다. 네. 나는 정봉주의 소신을 지지한다는 칼럼인데요. 네. 이 칼럼 정말 얄미합니다. 우선 제목은 마치 정봉주 의원 편에 서서 쓰는 것 같지만 내용은 엄청나게 깐 거죠. 그것 자체가 얄미하고 비열하고요. 논리가 정 전 의원이 투옥됐던 BBK 폭로 사건, 그것에 빗대어가지고 너는 이명박 같이 발뺌하지 말고 이실직고 해라.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보면 화면 다시 틀어주세요. 성추행 가해자 정봉주는 정남이 떨어진다. 네. 그러나 기억나지 않는다, 소설이다 같은 2차 가해로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흔한 가해자의 길을 걷지는 않으리라는 마지막 믿음을 남겨둔다. 그가 괴물과 싸우다 스스로 괴물이 되어 있지 않기를 바란다. 얘네들은 지들이 단죄를 내린 겁니다. 이미 심판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정봉주를 심판대에 올려놓고 이미 단죄를 해버렸어. 네. 미제를 알 테니까 네. 이실직고 해라. 미제를 네가 풀어라. 미제를 부인하면 네. 그게 2차 가해야. 네, 그거 괴물이야. 괴물 되지 마. 너 비겁한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좋게 말하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야말로 언론이 가장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오류입니다. 단순한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는데 7년을 오로지 기억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100% 실체를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네. 이 토대에서 출발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사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체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식의 자세는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적인 오만입니다. 확신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그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중에 이게 실수가 되면 예. 엄청난 그 책임감, 왜냐면 이게 정말 부담감이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확신에 차게, 특히 진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있어서 기사를 쓸 때 확신에 차서 기사 쓸 수 있는 기자는 거의 없습니다. 예, 없죠. 예. 왜냐면 두려워요. 예. 일단 두려워서 그렇게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심할수록 기사는 정확해집니다. 네. 그래서 형사법정에서도 아무리 확고한 증거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판결 나기 전까지 새로운 증거, 다른 증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수사기관도 아니고 예. 언론인데 언론이 모든 완벽한 이 실체적 진실을 다 파악을 했다는 그 자신감을 지금 깔아놓고 기사를 쓰고 칼럼을 쓰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칼럼이 가진 더 중요한 문제는 아까 권영석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정봉주 의원이 무슨 해명을 하든 2차 가해로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흔한 가해자의 행위로 미리 규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 그러니까 네. 반박하지 말라는 네. 거거든 이거. 입다물라는 것이고 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이니까. 정봉주가 무슨 말을 해도 너 말을 하면 반론하면 그 자체로 너 2차 가해야. 예, 2차 이러고 가해면 있어요, 2차 지금. 범죄라는 것이죠. 와, 이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대 근대 민주주의 문명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세 마녀 재판 그거 딱 이것과 그겁니다. 다른 거거든요. 예. 법치주의라는 게 달리 생긴 게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들이 다 괜히 생긴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단죄해버리는 중세 마녀 사냥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출발은 거기서 비롯된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는 당연히 양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청취하는, 당연히 반론권이 보장돼야 되는데 지금 이 프레시안의 태도는 반론 자체로 너 2차 가해야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반론권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의 반론이 진실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 가능성을 배제해버린 거예요. 네. 그 다음 칼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의 1차 해명이 나온 후에 이 알리바이 뒤에 숨은 정봉주 해명에 빠진 것들이라는 칼럼을 또 프레시안은 씁니다. 이런 사건에서 이 칼럼으로 자꾸 그 주관적으로 쓰는 것도 좀 이례적인 것이에요. 이 칼럼 정말 압권입니다. 예. 조금 하 소장이 이 야소장이 칼럼에 빙계하게 대해서 했던 칼럼이죠. 예.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정 전 의원의 주장은 성추행 범행이 저질러졌다고 지목된 시간과 장소에 자신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일종의 알리바이, 부재 증명 제시다. 불확실한 기억과 남아있는 단편적 기록들을 근거로 사실관계 공방을 벌여보자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뭡니까? 사실관계 공방을 벌여야 되는 거 버려야 아닙니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버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버려놓고 어. 불확실하니까 버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깔려있는 게 뭐냐면요. 네. 자기들도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받아쓰기는 했지만 자기들도 지금 자신을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여기 깔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들은 그러니까 그 불확실하기 때문에 너는 얘기하지 말고 나는 확실하다는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근데 그 확실하다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그랬어. 그게 다예요. 네. 그 A씨가 우리한테 얘기 다 해줬어. 그리고 A씨가 다른 친구들한테 다 얘기했어. 이게 다예요.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매일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메일을 보낸 게 있어 라고 메일도 뭐 본본도 아니고 그냥 캡처 보낸 게 지금 현재까지 나온 증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그 프레시안도 갖고 있는 한계 아닙니까? 예. 이게 과거의 단편적인 사실들, 불확실한 기억 속에 프레시안도 지금 거기 그 안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이 문장 속에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지만 인정하지 알고 않는. 있으면서 나는 자기 프레시아는 괜찮고 자신 있다. 정봉주 너는 그걸 가지고 알리바이 대회 가면서 예. 이렇게 빠져나가지 마라. 예. 이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건데 말이 안 되고 논리가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세상에 지금 이건 완전 마녀 사냥이지. 예, 정봉주라고 하는 개인이 과거에 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했고 프레시아는 그랬더니 정봉주는 알리바이를 주장을 했으면 알리바이를 프레시아는 깨면 됩니다. 그렇지. 알리바이를 깨면 되잖아요. 근데 알리바이를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왜? 뭔 소리예요 이게? 왜? 왜냐고 하니까 불확실한 기록과 단편적인 기록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네. 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온갖 잘난 체를 하면서 진보가 어쩌고 프레시안이라는 매체가 어떤 매체냐면요. 제가 정말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프레시안을 끊어버리고 안 봐요. 왜냐면은 이 새끼들이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얼마나 저주에 가깝게 딱 했냐면 이런 식으로 깠습니다. 예, 바로 예, 딱 이런 식이에요. 근거 없이 느낌만 가지고 몇 가지 사실을 주워 먹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삼성공화국 예. 또 대표적인 프레시안의 작품이에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참여정부를 거의 저주하는 논리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진보적인 네. 스탠스를 끌고 와가지고 네. 참여정부의 정책이 신자유주의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후들겨 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희한한 거는 프레시안에 몸담았던 애들이 안철수한테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거예요. 아, 예. 안철수 캠프에 가고 안철수 국회의원 할 때 보좌관 하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인간들이 안철수 노선이 아닌 말로 솔직히 우리 노무현 대통령보다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적이지 않다고 까놓고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우경화되어 있는 안철수를 우쭈쭈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어? 그건 어떤 이념적 지향의 문제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능의 문제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딱 진짜 그때가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때도 어떤 식이었냐 하면 우리는 이러저러해서 분리할 수밖에 없으니 허접한 논리를 제시하더라도 너희는 명확해야 된다. 너희는 정확해야 된다.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 지들은 대충대충 기사 네. 쓰고 조지면서 반론하면 반론은 아주 빈틈없이 네.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빈틈없이 해도 왜 이렇게 반론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금. 말씀 쌩 까고. 네. 여기서 이제 이쪽 칼럼에 아주 압권이라고 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다음 예. 걸 한번 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게다가 정 전 의원이 제시한 알리바이를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일은 가능성도 낮을 뿐더러 피해자가 재차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치 제3자가 얘기한 것처럼. 네. 성폭력 사건, 특히 오래전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정확한 인신의 장소에 대해서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엇갈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또 3자를 끌고 와. 네. 설사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정전인과 같은 해명 방식은 피해자 2차 피해를 안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또 3자를 끌고 와. 네. 이거요, 진짜 100% 자기들 이야기거든? 그럼요. 근데 마치 제3의 객관적인 인물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현재 이 프레시안과 정봉주 간의 공방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이런 훈장질한 지적을 한다.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비겁한 글쓰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면 내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뭐 익명 또 다루겠지만 익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 얘기라면 누구 얘기로 밝히고 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뭐 의견인 것이지 전문가들 대체적인 의견은 또 뭡니까? 자신할 수 없는 거야. 네. 왜냐면은 아닌 의견이 네. 또 있잖아요. 네. 그거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프레시라고 하는 멀쩡한 언론사에 뭐 나름 뭐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걸 썼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이거 뭔가 갖다 주세요. 갖다 줘보세요. 빨간 펜으로 하면은 아니 그냥 다시 써라고. 리젝트 처리하는데. 이걸 어떻게 기사에 내냐? 바보야.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데스킹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데스킹을 해야지 하고 딱 잡았는데 일단 시작부터 뭔가 딱 막히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데스킹 포기. 네. 포기. 그런 게 그러면 많죠. 글을 네. 새로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내가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걸 새로 써? 새로 쓰면 취재도 그냥 해야 되고. 그 기사 그거 그냥 휴지통으로 보내버리는 거지. 네. 야 기사 킬. 그리고 이 칼럼도 아까의 칼럼과 마찬가지로 알리바이 공방은 결국 2차 가해가 되니 알리바이 공방하지 마라. 네. 로 귀결을 합니다.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냥 입 닥쳐. 인정만 해라. 너는 인정만 해라. 넌 여기서 어떤 반론도 하면 안 돼. 예. 반론하면 그거 2차 가해야. 예. 야, 이거 엄청난 협박이거든요? 이따가 살펴볼 예. 이미 다 보셨겠지만 서리 기자의 카톡도 그런 식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요 기사, 말씀드린 요 칼럼에 그런 댓글이 하나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한 누구누구입니다. 제 대학 시절에 선배님이 제 허벅지에 손을 넣으셔서 성추행을 하고 제가 그때 반박도 못하고 엉엉 울기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라고 언론사에 제보하고 싶네? 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언론사에 제보가 있으면 우리 기자님께서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반박을 하면 알리바이 사실공범으로 돼가지고 피해자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실직고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거를, 이런 소리, 이런 논리를 갖다가 버젓이 자사의 대표적인 칼럼으로 게다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서 내고 있으면 당장 프레시안에서 뭐 내가 프레시안 기자들로부터 대학 다닐 때 성추행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허위 메시지가 날아오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걸? 너무 쉬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럴 겁니까? 지금 벌써 기자 이름 3명이 등장했어요. 예. 지금 프레시안이 전사적으로 이 문제에 사활을 걸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사활을 프레시안이 건 게 아니라 사활이 걸려버렸죠. 걸렸죠. 처음부터 뭐 이렇게 처음은 좋았겠죠, 그냥. 좋아했다가 이제 사활이 걸려버린 거죠. 서울이 기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임경구, 곽재훈 이렇게 네. 여기 지금 프레시안에 다 오래된 기자들이거든요. 네. 여기 다 참전을 해버렸어. 네. 이거 프레시안이 굉장히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다. 결정적으로 어제 이제 압권의 문제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어저께 정봉주 의원이 자세하게도 해명을 했죠. 그리고 그 해명하고 나서 프레시안 서버가 다운되고 하다가 4-5시간 만에 다시 새로운 기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민국파라는 분의 증언을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 다들 기자지만 이게 그 정봉주 전 의원이 회견한 직후에 받은 제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3-4시간 만에 기사에 올립니까? 그럴 수가 있나요, 물리적으로? 이거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지금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보이죠? 정 전 의원이 이 같은 증언에도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물론 어떤 특정 보도를 할 때 여러 가지 기획을 준비해 놓고 사실 반응을 보면서 기사를 보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보도 전략인 것이고 이런 식으로 벼르는 것은 해당 증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을 보도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언론기관이 이런 식으로 벼르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제 객관성이라고 완전히 그냥 땅속에 파묻어버린 겁니다. 저거는요, 조중동도 저렇게 안 씁니다. 그렇죠. 그 조중동이 뭐 굉장히 흉폭한 기사 많이 쓰지만 너 여기서 인정 안 하면 내가 추가로 깐다? 아니, 깔 게 있으면 지금 깠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깠어야지.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그냥 특히 이런 협박을 상황에서? 하는 거거든. 네. 이거는 기사가 아니에요. 언론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협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는 어떤 취재원, 제3자 취재원을 보도해 주는 것인데 언론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가령 UBC 고일색을 누가 비판을 하면 UBC 이름으로 반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프레시안이 주체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지금 그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이거 뭐 세간에서는 이제 뽀뽀 미수 사건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네. 자, 이 의혹에 있어서 피해자는 빠져버리고 피해자 자리에 프레시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구도가 돼버린 거예요. 정봉주 전 의원의 공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그러고서 네. 어저께 바로 어저께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댓글들이 그것의 그 주장의 허구를 입증하는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정봉주 의원이 또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반론 보도가 또 나옵니다. 보시죠. 민국파라는 분이 모든 일정 함께한 내가 23일 없었다는 게 정봉주 의원의 주장인데 그럴 리가 없다는 내용인데요. 저거는 얘기를 하자면 23일에 자기가 같이 다녔다는 것을 입증해야죠. 22, 24일에도 같이 있었는데 23일에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논리입니다. 진짜 저것은 아무리 급해도 실지 말았어야 되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늘 함께 했기 때문에 23일에도 당연히 있었을 거다라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강력한 추론은 되죠. 예. 이거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강력한 추론이지
사실관계로 입증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저 거예요. 추론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22, 24를 같이 있었다고 24일도 같이 있어야 되나요? 그거는 추론을 볼 수도 없는 그렇게 거죠. 이제 아니 뭐 늘 같이 수행을 네. 했다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지금 이 프레시안 이 민국파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이 기사가 실제 사람들이 그 동선을 지도를 그려가면서 예. 교통이 막히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여 예. 정봉주가 그날 그렇게 움직임이 가능했겠느냐를 이미 다 증명을 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불가능하다. 상계동에서 여의도까지 10분 만에 주파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아무리 잘 봐줘도. 그리고 또 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게 하나 있죠. 이 서울이 기자가 보도하기 하루 전에 카톡. 예, 카톡 보낸 카톡입니다. 이걸 보고, 그러니까 11시에 카톡 보내놓고서 인정하시죠? 라고 해놓고, 뭘 헛소리라 그랬더니 예,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한 거예요. 이걸 보고 기자들이 다 이렇게 취재하느냐. 혹시 조중동은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렇게 취재하는 안 합니다. 기자 없고, 아마 서울이 기자도 그전에도 이런 식으로 취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기자들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기자를 대단한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뭔가 이제 자기보다 뭐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건방지게 시건방지게 해야 자기가 그 쉽게 얘기해서 속된 말로 하면 기자 가오가 산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있고요. 조중동 이야기 나오는데 조중동은 논조 가지고 제가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또 때로는 그런 좀 흉측한 기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제가 만나본 조중동 기자들은 굉장히 젠틀하고 예의 바르나요. 논조가 지랄 같아서 그렇지. 그리고 예의 부분이 있고요. 지적해야 될 근데 이 예의 부분이 카톡은요 있고, 네. 진짜 싸가지 없는 거예요. 예? 이거 사실 이 기자들 안 그래도 지금 요즘 기레기라고 욕먹고 있는데 대다수의 기자들은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그다음 예의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오늘 그러니까 6일 오늘 일테만 기사를 받아가지고 내일 출고할 계획인데 11시 반에 그 카톡 하라 보내가지고. 백업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사자의 반론을 최소한 하루 정도는 들어줘야죠. 몇 시간이라도. 그렇죠. 근데 띵 물어보고 인정 안 한다니까 오케이 알았어. 반영하겠어. 야, 이 인정 내용 안 한다는 말을 반영할게요. 네. 그럼 안 다음에 그냥 띡 올린 거죠. 하든 2차 가해로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흔한 가해자의 행위를 미리 규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변명하지 말. 그러니까 네. 반박하지 말라는 네. 거거든 이거. 입 다물라는 것이고 네. 무슨 말을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이니까. 정봉주가 무슨 말을 해도 너 말을 하면 반론하면 그 자체로 너 2차 가해야. 예, 2차 이러고 가해면 있어요, 2차 지금. 범죄라는 것이죠. 와, 이거는 굉장히 폭력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대 근대 민주주의 문명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세 마녀 재판 그거 딱 이것과 그겁니다. 다른 거거든요. 예. 법치주의라는 게 달리 생긴 게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들이 다 괜히 생긴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단죄해버리는 중세 마녀 사냥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출발은 거기서 비롯된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는 당연히 양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청취하는 당연히 반론권이 보장돼야 되는데 지금 이 프레시안의 태도는 반론 자체로 너 2차 가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반론권을 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의 반론이 진실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 가능성을 배제해버린 거예요. 네. 그 다음 칼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의 1차 해명이 나온 후에 이 알리바이 뒤에 숨은 정봉주 해명에 빠진 것들이라는 칼럼을 또 프레시안은 씁니다. 이런 사건에서 이 칼럼으로 자꾸 그 주관적으로 쓰는 것도 좀 이례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 칼럼 정말 압권입니다. 예. 조금 하 소장이 이 야소장이 칼럼에 붕괴하게 대해서 예. 했던 칼럼이죠. 예.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정 전 의원의 주장은 성추행 범행이 저질러졌다고 지목된 시간과 장소에 자신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일종의 알리바이, 부재 증명 제시다. 불확실한 기억과 남아있는 단편적 기록들을 근거로 사실관계 공방을 벌여보자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뭡니까? 사실관계
공방을 버려야 되는 거 버려야 아닙니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버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버려놓고 불확실하니까 포지션이 그렇게 거기서 파생돼서 나온 된 거죠. 것이지 예. 가운데 있는 중립을 말하는 그렇습니다. 것이 예.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말이 맞다, 프레시안이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예. 저희는 예. 진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 모르는데 다만 현재 양 당사자가 하고 있는 말과 글, 이걸 가지고 과연 제대로 이걸 사실을 찾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약간 훈장질을 하는 거죠. 예. 네. 아니, 이제 동업자로서 부끄러움과 함께 네. 질책을 하는 겁니다. 지적하고 질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중립성이 또 토대가 되는 것이 객관성인 것이죠. 근데 언론이 당사자로 참여하게 되면 객관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심판이 선수로 참여해온 보수 언론의 전통적인 병폐였습니다. 그것을 프레시안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프레시안이 당사자로 참전한 부분, 참전한 부분,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 프레시안이 첫 보도를 한 후에 정봉주 의원이 약간 딜레이를 바로 해명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자기들의 강세를 또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못 참고 프레시안은 스테이트가 아닌 칼럼으로, 관찰자가 아닌 참전자라고 해서 자기 입장을 처음 밝힙니다. 네. 나는 정봉주의 소신을 지지한다는 칼럼인데요. 네. 이 칼럼 정말 야비합니다. 우선 제목은 마치 정봉주 의원 편에 서서 쓰는 것 같지만 내용은 엄청나게 깐 거죠. 그것 자체가 야비하고 비열하고요. 논리가 정 전 의원이 투옥됐던 BBK 폭로 사건, 그것에 빗대어가지고 너는 이명박 같이 발뺌하지 말고 이실직고 해라.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보면 화면 다시 틀어주세요. 성추행 가해자 정봉주는 정남이 떨어진다. 네. 그러나 기억나지 않는다, 소설이다 같은 2차 가해로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흔한. 자, 언론 해보실 어제 못다한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문제, 특히 지금 뉴스타파는 민병두 의원을 건드렸고 프레시아는 정봉주 전 의원을 건드렸는데 조금 전에 뭐 하여튼 빼고 민병두 의원 빼고 프레시안 문제만 한번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프레시안이 거의 뭐 사운을 걸다시피 하고 지금 그냥 홀딱 벗고 싸우고 있어요. 이거 뭐 칼든 깡패를 보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자, 고일석 국장님, 이거 지금 정봉주 의원 보도, 이게 거의 뭐 진짜 약간 거친 표현하면 개싸움 비슷한 형태,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사가 흉악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한국 언론사가 편찬되면 분명히 한 장을 차지해야 할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문제를 거의 다 보고를 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런 보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고 치명적인 것은 처음부터 프레시안이 선수로, 당사자로 참전을 했다는 것이에요. 당사자가 돼버렸죠. 예.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스트레이트에서도, 첫 보도에서도 다분히 감정적이고 이런 객관성을 상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이라는 것이 보통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중립성은 일종의 언론에 대한 압력이면서 면피이기도 한 것이지, 원래 중립성이라는 개념은 언론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성인 것이죠. 사실 그 중립성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은 언론 입장에서는 진실,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예. 근데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특히 당사자가 있다 그러면 당신 이야기도 들어주고 당신 이야기도 들어주겠다. 예. 그래서 사실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약간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중립이라는 한 가해자의 길을 걷지는 않으리라는 마지막 믿음을 남겨둔다. 그가 괴물과 싸우다 스스로 괴물이 되어 있지 않기를 바란다. 얘네들은 지들이 단죄를 내린 겁니다. 이미 심판까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정봉주를 심판대에 올려놓고 이미 단죄를 해버렸어. 네. 미제를 알 테니까 네. 이실직고 해라. 너 네가 불러라. 미제를 부인하면 네. 그게 2차 가해야. 네. 그거 괴물이야. 괴물 되지 마. 너 비겁한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좋게 말하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야말로 언론이 가장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오류입니다. 단순한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는데
7년을 오로지 기억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100% 실체를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네. 이 토대에서 출발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사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실체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식의 자세는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범죄적인 오만입니다. 확신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그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중에 이게 실수가 되면 예. 엄청난 그 책임감, 왜냐면 이게 정말 부담감이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확신에 차게, 이 특히 진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있어서 기사를 쓸 때 확신에 차서 기사 쓸 수 있는 기자는 거의 없습니다. 예, 없죠. 예. 왜냐면 두려워요. 예. 일단 두려워서 그렇게 쓰지를 못합니다. 자신을 의심할수록 기사는 정확해집니다. 네. 그래서 형사법정에서도 아무리 확고한 증거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판결 나기 전까지 새로운 증거, 다른 증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수사기관도 아니고 예. 언론인데 언론이 모든 완벽한 이 실체적 진실을 다 파악을 했다는 그 자신감을 지금 깔아놓고 기사를 쓰고 칼럼을 쓰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칼럼이 가진 더 중요한 문제는 아까 권영석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정봉주 의원이 무슨 해명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깔려있는 게 뭐냐면요. 네. 자기들도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받아쓰기는 했지만 자기들도 지금 자신을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여기 깔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들은 그러니까 그 불확실하기 때문에 너는 얘기하지 말고 나는 확실하다는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근데 그 확실하다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그랬어 그게 다예요. 네. 그 A씨가 우리한테 얘기 다 해줬어. 그리고 A씨가 다른 친구들한테 다 얘기했어. 이게 다예요.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매일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메일을 보낸 게 있어 라고 메일도 뭐 본본도 아니고 그냥 캡처 보낸 게 지금 현재까지 나온 증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그 프레시안도 갖고 있는 한계 아닙니까? 예. 이게 과거의 단편적인 사실들, 불확실한 기억 속에 프레시안도 지금 거기 그 안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이 문장 속에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지만 인정하지 알고 않는. 있으면서 나는 자기 프레시아는 괜찮고 자신 있다. 정봉주 너는 그걸 가지고 알리바이 대해가면서 예. 이렇게 빠져나가지 마라. 예. 이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건데 말이 안 되고 논리가 안 되는 얘기죠. 아니 세상에 지금 이거 완전 마녀사냥이지. 예, 정봉주라고 하는 개인이 과거에 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장했고 프레시아는 그랬더니 정봉주는 알리바이를 주장을 했으면 알리바이를 프레시아는 깨면 됩니다. 그렇지. 알리바이를 깨면 되잖아요. 근데 알리바이를 주장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왜? 뭔 소리예요 이게? 왜? 왜냐고 하니까 불확실한 기록과 단편적인 기록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예. 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온갖 잘난 체를 하면서 진보가 어쩌고 프레시안이라는 매체가 어떤 매체냐면요. 제가 정말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프레시안을 끊어버리고 안 봐요. 네. 왜냐면은 이 새끼들이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얼마나 저주에 가깝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깠습니다. 예, 바로 예, 딱 이런 식이에요. 근거 없이